17의 목수의 길을 접어든 최기영은 사찰 건축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나라의 사찰 건축물 대부분을 복원하고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00년에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입문 40여 년 만에 목수 인생의 정점에 오른 것이죠. 무엇 때문에 목수가 되려고 했어?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자를게.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가 힘드셨어요? 힘들죠. 옛 기억에 또 뭔가 걸리는 모양입니다. 패만 부르면 돼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사실 이것저것 돌아볼 여가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 일을 시작했죠, 처음에.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가 되었고 이제는 인간문화재가 된 도편수 최기영. 예산 수독사는 그의 목수 일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팔아야 되거든요. 네. 요 문 위에 옆에 되는 거 있잖아. 돌쪽이요. 돌쪽 위에 그거 나무. 예. 최기영과 수독사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군요. 주지스님과 대목장 최기영 마치 옛날에 만났던 이웃처럼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이 대웅전을 완전 해체 복원을 하신 분이 덕자이자 스승님 되십니다. 너무나 그 대웅전 그는 수독사 아랫동네에 태어났습니다. 늙으면서도 저는 한 주의 같은 대목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 무작정 수독사를 찾았죠. 대가람 수독사에는 당시 목수들의 일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이곳에서 먹고 살 방도를 찾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필생의 스승을 만납니다. 김덕희 선생은 우리나라 도편수맥을 이어간 분. 바로 그분의 제자가 되어 전국의 숱한 사찰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기영은 스승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도편수가 되었습니다. 안동의 봉정사, 이곳 봉정사 극락전은 도편수 최기영의 목수 일생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곳입니다. 국보 제15호 고려시대 건축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인정받고 있는 봉정사 극락전. 지난 2002년 그는 이 극락전을 해체 복원했습니다. 800여 년 전에 목조 건축물을 해체 복원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정성을 다 쏟은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장인들이 볼 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대충. 그래서 여기는 그런 것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요. 평범한 목구조 짜맞춤이 아니단 얘기야. 당대 최고의 고수들이 만든 이 극락전을 완전히 해체 복원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재 하나를 해체해 나가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00년 가까이 고착돼 있던 나무들이 공기가 유입되면서 조금씩 뒤틀리기 시작했죠. 그것을 원형 그대로 다시 짜맞춰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닿았던 부분에 채색이 단청이 안 돼 있잖아요. 닿았던 부분에다가 들기름을 칠했습니다.
들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 들기름은 나무가 훼손되지도 않고 부패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들기름을 부어서 하루에 1mm, 2mm씩 조금씩 틀었습니다. 그 천년 동안 그렇게 굳어있던 나무도 그 들기름 칠해가지고 그 좀 부드러진 상태에서 틀으니까 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서 제자리 잡아놓고 그거를 붙들어 매고 그리고 집을 다 조립해서 중량을 싣고서 그걸 끌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공부를 했다고. 해체된 목재에 들기름을 칠해가며 이렇게 완벽하게 다시 짜 맞췄습니다. 들기름칠은 그가 찾아낸 비법이었습니다. 지금 바라봐도 그때의 고민과 공부가 새삼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공정사로서는 우리 또 대목장님이 해준 복입니다. 아이고, 왜냐하면은 그 천년의 원칙대로 우리 대에서 망가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잘 또 가꾸고 지키고 보호해갖고 후대에 물려줘야죠. 우리도 좀 그렇게 관심 갖고 막 알아서 하시겠죠. 보살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정사 극락전은 도편수 최기영이 넘어야 했던 큰 고비였습니다. 목수의 길 50년, 대목장 최기영은 딱히 내세울 취미가 없습니다. 저거 봐, 나무가. 틈만 나면 그는 산을 찾습니다. 최기영이 제자와 함께 백두대간의 어느 산을 찾았습니다. 여기 길이 있네. 평상복 차림의 산행,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한데요. 그가 산으로 간 까닭, 바로 나무 때문입니다. 저는 바꾸자고. 좋아름. 이게 한 60cm 되고, 직경이 한 60cm 되고, 이게 아주 요새 말은 오리지널 적송이야. 예? 이게 춘향 땅에 가서면 춘향목이라는. 산에서 만난 잘생긴 우리 소나무,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70cm는 되겠다. 아, 좋다. 야, 이거 나 그냥 묻자. 이거 욕심나서. 저기 더 좋은 놈 있더라고, 저기. 이게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자연님이 그냥 두어 보존해야 되잖아. 근데 대목들 욕심으로는 다에다 이 산이 있는 거, 다에다 우리 마당에다 놓고 쓰고 싶어. 그게 대목들의 욕심이요. 야. 집으로 모셔가고 싶은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야, 쳇목수 미쳐부르네. 나무 덧치돼서 셋, 넷, 다섯, 여섯, 저거 12자 7토막은 나갔다. 그러면 몇 자예요? 140자네. 예? 야, 나무가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기겁을 하겠군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면 봐도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큰 거 별로 못 봤어요. 나. 그 스승의 그 제자로군요. 지금 요런 거는 약 한 300년 가까이 된 수령이에요. 요게 봐, 좌우에까지 채색빛 돋아갖고 이 거북무늬 같잖아. 이 이제 껍질이 요건 적송이라는 반적송. 예. 이게 말이 우리만 보기가 이게 너무 아까워. 제대로 이 나무 좀 찍어서 배야죠. 늙은이 찍지 말고 이거 나무. 예? 대목장의 감탄이 아니더라도 참 장한 소나무군요. 도편수의 가슴이 뛸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본 나무는 이거 국보급이요. 이거는 그냥 평민들이 그냥 비어다가 쓸 나무가 아니에요. 이건 소중한 문화재나 이런 복원하고 할 적에 이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섞어다가 이게 써야 되는 그렇게 소중한 나무란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야 돼. 어디 산에 올 만큼 있고 어디서. 그래야 급작실이 이 긴급 문화재 보수가 있다든지 하면은 관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기서 몇 그루 좀 섞어내라.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산에 어떤 제목이 있다. 네, 대목장은 그걸 머릿속에 입력해두고 싶었군요. 자기 저는 막 쭉쭉 뻗어 올라오는 봐. 야, 이놈들아! 아이, 야, 이놈들아! 도편수의 격이 없는 부름. 나무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요? 천년고도 경주. 수많은 문화유적과 문화재가 남아있는 경주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경주 반월성 아래 대목장 최기영이 또 하나 일을 벌이는 현장이 있습니다. 대형 가건물 안에 마련된 공사 현장. 구조물 사이로 석재 교각이 보이는 이곳. 바로 신라 월정교 복원 현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은 돌로 쌓은 교각, 즉 다리를 받쳐주던 다리발입니다. 이곳에 약 1200년 전에 월정교라는 큰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각으로 썼던 돌들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다리만 약 거의 70m가 된단 말이에요. 유일한 대한민국의 목조 다리입니다. 나무로 된 다리. 이것을 복원한다는 게 이거 다른 사람 10배, 100배 복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일이요. 그만큼 소중하게 아주 값어치 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해야죠. 선조들이 하실 때 그 마음보다도 더 무겁고 깊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월정교는 경주의 반월성 남쪽 남천에 있었습니다. 처음 월정교는 돌다리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친 정교한 발굴조사 결과 석재교각 위에 나무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760년 신라 경덕왕 때 건립된 월정교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형 나무다리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라 시대의 그 토목 기술, 건축 기술이 거의 그 집약된 하나의 작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경주시에서 이제 그 월정교를 복원하게 된 동기가 옛날 길을 복원해가지고 그 왕궁에서 남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옛날 길을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 다리를 이제 복원해야 되는 거죠. 남양주에 있는 대목장 최기영의 전수교육관. 그가 후학들을 길러내기 위해 사비를 털어 만든 건물입니다. 월정교 복원이 이 전수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백제 능사 5층목 탑과 마찬가지로 월정교도 모형부터 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월정교 모형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봐. 좀 잡아당겨. 들어. 한 번 더. 하나, 둘. 말이 좋아 모형이지 장정 여럿이 쩔쩔맬 정도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런데 다리 모형에 누가까지 등장하는군요. 됐어? 네. 맞았어? 그렇습니다. 월정교는 일반적인 다리와 달리 다리 양쪽에 누각이 설치된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이들이 만든 월정교 모형은 실물의 8분의 1 크기, 모형 길이만도 9m에 이르는 대형 작품입니다. 월정교를 이게 짓다 보니까 색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 경주의 불국사나 경주의 모든 그 유물들도 백제인이 가서 지었단 말이에요. 만들고 깎고 탑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도 월정교는 내가 백제인 아니요. 예산 사람이니까. 근데 백제인이 가서 월정교 다리를 놓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흐름의 맥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자연스럽고 멋있고. 그의 너스레가 빈말은 아닌성 싶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숱한 우리 문화재, 당대 최고 장인들의 솜씨가 아니겠습니까? 폭 8m, 길이 70여 미터, 회랑의 기둥은 88개, 전부 우리나라 최고의 금광송으로 제작할 것입니다. 이제 경주에 이 월정교가 완성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21세기 문화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야, 원상이 있어? 잘 돼가? 예. 건정전 것 이어다라. 대목장 최이영이 막무가내로 쳐들어간 곳, 제자의 작업 공간입니다. 이게 봐, 이게 제대로 잘 맞아야 이게 작품이야. 모형도는 생명이란 말이야, 이게. 모형 제작에 관한 한 이미 일가를 이룬 그의 제자에게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틈 하나도 없이 이게 제대로 해야 이것이 작품이 될 수 있고 제자들한테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는 제자와 함께 우리 목조 건축물 모형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옛 방식 그대로 제작, 모두 후학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죠. 다 해갖고 이 도리를 얹었잖아요. 이 장애 모두. 이게 다른 조선 시대는 이렇게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런 짜임새, 이거 여기서 연결된 거, 이런 대량 이런 것들이 이 보면은 일반 대문이나 일반 건축하고는 아주 판형이 틀리잖아. 내가 집을 짓는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하나. 내가 자네를 특별히 생각하는 게 이런 소로 같은 거, 이런 부분 이런 거 하나 빼먹지 않고 제대로 끼가 있단 말이에요. 끼가. 생기긴 메이저망 봉통가리 같이 생겼어도 끼가 있어서 이게 잘 하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주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큰 영광이죠. 뭐 혼내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많이 혼내죠, 잘못하면. 그래. 매도 들고 그러시는데. 못하면. 아, 매도 들어요? 예. 뭐 옛날 생각이 좀 나죠, 얘가. 근데 저도 이제 선생님 덕분에 이제 조금 많이 어느 지위에서 좀 올라서 있거든. 그래서 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런 계통 인사는 다 뭐 배울 때는 고생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부심 느끼죠? 지금은 자부심을 많이 느끼죠.